안녕하세요. 어려웠죠? 오늘은 26개 정도 맞추면 되는 거고요. 오늘 타겟은 일단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기출하고는 약간 이제 벗어난 곁다리 짚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주차, 4주차는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또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주차가 이제 좀 테스트가 될 거고, 지금 3주차도 뭐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 동영이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기준 개수는 26개예요. 26개란 얘기는 26개 이상을 득점을 해야지 내가 정상적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6개 미만을 맞으신 분은 틀리신 분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집 순서하고 문제 순서하고 똑같죠? 4주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 순서 거기 꼭 찾아가지고 다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듣고 정답을 듣고서 이 문제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나는 거는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해설을 듣고 이해하시는 거는 모르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출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게 이 동영의 장점입니다. 정답은 써 있으니까 별도로 안 불러도 되죠? 자, 그럼 갑니다. 용어의 정의 문제였는데요. 지난 1주차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단순형을 연습했어요. 그래서 중계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이걸 연습했고요. 오늘은 팔레이테도를 연습하는데 약간 오늘 문제들이 기출에서 약간 비껴쳤다는 게 이런 사실행위 같은 거 안 물어봐요. 근데 정답이 사실행위였죠? 중계는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2번에 정답이 바로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판례들은 이거 용어의 정의에서 판례를 물으면 쉽게 맞춰버리거든요. 그럼 1번 판례요.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합니다. 이게 주된 업무라든 부수요라든 중개업에 해당하죠. 그래 틀렸고, 다음에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보조행위이자 준비행위이자 독자적행위죠. 다음에 중개행위는 상행위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이 판례 한 번도 안 물어봤으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우리 중개행위는 상법에 정하고 있는 상행위입니다. 자, 다음에 3번 질문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이래가 나왔네요. 중개업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고 있고요. 4번 질문이에요. 컨설팅은 이거 알선이 아니죠. 중개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중개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물을 거냐면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럼 부수요로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면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근데 컨설팅 자체만 하는 것은 중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개업도 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나갔어야 되고, 다음에 이거 5번 질문입니다. 이게 상행위 판례였죠. 한 번도 안 물어본 판례니까 이해해 두시는데, 갑과 을이 공동 중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갑의 개혁공사는 A였고 을의 개혁은 B였는데 둘이 협력하여 성사시켰죠. 잔금에 대한 각서를 써준 거예요. 을이 지급을 안 하면 내가 지급을 하겠다. 공동으로 쓴 겁니다. 각서를 해가지고 이제 요 각서에 의하여 잔금 지급 안 하니까 각서에 의해서 A, B한테 네가 잔금 지급해라 하고 청구한 거죠. 이 사건에서 우리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상행이기 때문에 이 상행인 중개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각서 써준 행위도 상행이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법상 보증은 연대보증이 원칙이거든요. 참고만 해두세요. 그래서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 썼습니다. 이것도 상행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 2번 반드시 나갔어야 됩니다.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였죠? 이거. 그러니까 1번을 지금 현재 제대로 이 문제가 안 읽히신 분은 용어의 정의, 중개업 관련된 판례들 꼭 정리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자, 그럼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요 준부동산. 그래서 이제 이 준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20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출제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이것도 짚고 가는 겁니다. 그럼 기억 지문입니다.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임목을 배원했거든요.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배원의 임목에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물을 훼손했으니까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어요. 설정자는. 그러니까 즉시 경매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경락대금은 공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X. 다음 토지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네요. 그럼 그 임대차 계약 함부로 해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다. 맞고,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양도할 수 없다. 틀렸고,
다음 리을. 임목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지르는 당사의 약정에 따르잖아요. 우리 법정 지상권 무조건 약정에 따르게 돼 있죠. 그리고 약정이 안 되면 법원이 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약정에 따른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타인의 목적, 권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된 물건이에요. 이거 재단에 속하게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가압류가 된 물건을 재단에 속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재단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재단 전체를 구성해 줘야 돼요. 그럼 가압류권자가 이거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든가 가압류, 가처분된 물건은 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예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요거 옳은 것 모두 올라라 했어요. 옳은 것. 그럼 정답은 3번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뭐 곤란했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준부동산은 내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 정답 2번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증사 시험 제도로 들어왔는데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제도 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제도는 자격에 대한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해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미성년자는 공인인증사 될 수 없다. 이거 틀렸다는 거 아시죠? 미성년자는 공인인증사 될 수 없다. 틀렸어요. 공인인증사가 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그럼 미성년자인지라도 시험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소속 공인인증사나 중개보조나 개업공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사 될 수 있어요. 그래 틀렸고 2번 질문입니다. 우리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럼 이건 자격 취소 사유죠. 자격 취소 사유고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하여 즉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죠. 취소를 당해야죠. 그래야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틀렸고. 자, 다음 이거 주의해야 되죠. 우리 자격 취소 시에만 자격증 반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받은 자는 7일 내 반납해야 한다. 틀렸다는 거 알아봤어야 되고 꼭 알아봤어야 됩니다. 내가 답을 어디다 쳤느냐도 중요합니다. 3번의 정답 치신 분은 손 들고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꼭 취소 시에만 증을 반납한다는 거. 이거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게 돼 있죠. 사유서 안 내면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해를 꼭 해두시고 4번 질문이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 응시수료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수험표 뒤집어 보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며칠 전까지 접수를 취소해야지만 50% 돌려받습니까? 10일 전이에요. 그럼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니까 7일 전에 접수를 취소했어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이거 한 번쯤 22회 때 출제했는데 한 번쯤 짚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부분을 출제하면 수험표 뒤집으면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날짜로였잖아요. 10월 31일 날 시험을 보니까 접수를 취소하려면 10월 21일까지는 취소해야 되죠. 밤 12시까지. 그러면 50%는 돌려받습니다. 일단 그럼 시험장에 안 가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전 접수를 취소했다.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틀렸어요. 이거. 그래도 5번 지문에 답 나갔어야 됩니다. 이 판례 꼭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를 하고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여도 당연히 등록증 대여 아니라고 그랬죠. 이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등록증 대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같은 판례였어요. 이거. 이 판례에서 했던 얘기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여기다가 개공이 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형식만 갖췄다.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면 이건 대여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우리 개공이 직접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주는 방법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춘 경우는 이건 분명히 대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에 정답 나갔어야 돼요. 근데 어려웠죠? 여기 답 안 치면 어디 치나? 1번? 2번에 쳤겠네. 2번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판례, 그 자격과 관련된 판례, 우리 요약집의 공인사 제도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죠.